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드디어 테슬라가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12월 18일 고점을 거의 1년 만에 신고가 갱신한 역사적인 날인데 테슬라는 오늘 3.07% 상승한 489.8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기관들의 목표 주가 상향과 오스틴 무인 주행이 곧 시작하면서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었는데 무엇보다 다가올 2026년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테슬라에 관한 좋은 내용들이 나왔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유럽 시장 정말 답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FSD 버전 14가 배포되어서 차가 스스로 운전하고 다니는데 유럽은 보수적인 규제 때문에 반쪽짜리 기능밖에 못 썼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테슬라 FSD 승인을 명확하고도 확실한 경로를 통해 공식 확인해 줬습니다. 이게 단순히 승인해 줄게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확정된 것이죠. 그동안 유럽은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 규정이라는 아주 낡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테슬라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에도 핸들 각도를 제한한다든지 차선 변경 시 물리적인 시간을 강제하는 등 혁신 기술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정들이었죠. 그런데 이번 발표의 핵심은 아티클 39라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고 기존 유행 규정을 대폭 확장해서 테슬라에게 길을 터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덜란드 차량 인증국인 RDW의 테스트만 성공하면은 유럽 전역에서 FSD를 정식으로 그것도 합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RDW는 테슬라의 기술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인데 사실상 규제의 구분응선을 넘은 셈이죠. 자, 여기서 우리 한국 주주님들이 주목해야 할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만약 많은 분들이 유럽 승인이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되냐, 내 중국산 모델 Y도 되는 거냐라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 FSD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졌다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은 상당 부분 유럽 규정을 벤치마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보수적인 최종 보수로 불리던 유럽이 빗장을 풀었다. 이건 한국 국토부 입장에서도 FSD를 승인할 수 있는 명확한 명분과 국제적인 표준이 생겼다는 뜻이죠. 특히 요즘 한국에 많이 들어온 중국 상하이산 테슬라 모델 Y 차주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생산 공장이 어디든 테슬라에 탑재된 자율주행 하드웨어는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유럽의 신호탄으로 한국 규제만 풀리면 서비스 센터 갈 필요 없이 자고 일어났을 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방으로 여러분의 차가 완전 자율주행 차로 변신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럽 승인은 테슬라가 전 세계 특히 한국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매출을 폭발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하드웨어 매출 위에 소프트웨어라는 거대한 수익 모델이 본격적으로 얹어지는 순간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소식은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들마저 돌려세운 강력한 한방입니다. 바로 모건 스탠리 최신 보고서인데 그동안 월가 애널리스트들 테슬라 로보택시 계획을 두고 꿈같은 얘기다. 규제 때문에 10년은 걸릴 거다 라면서 평가절하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는데 모건 스탠리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2026년을 테슬라의 로보택시 실질적인 원년이다 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그들은 테슬라가 현재 텍사스 오스틴에서 진행 중인 테스트에 주목을 했습니다. 지금 오스틴에서 안전요원 없이 자율주행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존의 자율주행 테스트는 항상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지금 테슬라는 운전석을 비워두거나 사람이 타더라도 전혀 개입하지 않는 상태로 차를 돌리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것을 테슬라의 전략의 핵심 검증 단계라고 생각을 하며 이미 완료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를 했는데 26년 4월 사이버캡이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소수에 불과한 테스트 차량이 1000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실험실의 기술이 아니라 우버나 리프트 같은 기존 승차 공유 업체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실제 비즈니스 모델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가 가진 압도적인 주행 데이터, 자체 설계한 AI 반도체, 그리고 슈퍼컴퓨터, 그걸로 이어지는 컴퓨터 파워가 자동차 산업을 핸즈오프를 넘어서 아예 전방 주시할 필요 없는 아이즈오프 시대로 이끌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월가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이죠. 세 번째는 기술적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불과 1, 2전만 해도 테슬라는 라이다를 안 써서 망할 거다. 카메라만으로는 절대 안전한 자율주행을 못한다 라면서 떠들던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명 유튜버 마크 로버가 테슬라 FSD를 저격하면서 라이다 기술을 찬양했던 영상 기억하십니까? 그때 테슬라 주주분들은 마음고생은 좀 하셨을 건데, 그런데 그 영상에서 라이다 기술의 선두주자로 마치 테슬라를 이길 대항마처럼 소개되었던 루미나,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시장의 냉정한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2019년도에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그는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모두 라이다를 버리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믿어라. 차에는 라이다 다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비전 문제만 해결되면 라이다는 비싸고 거추장스러운 혹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고집을 부린 게 아니라 그는 스페이스 X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우주선 드래곤이 우주정거장에 도킹할 때는 라이다를 사용합니다. 우주라고 깜깜하고 진공 상태인 환경에서 라이다는 필수니까요. 일론 머스크는 누구보다 라이다를 잘 알고 직접 개발까지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도로 위에서는 카메라가 정답이다라고 했을 때는 다 그만한 기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던 것이죠. 최근 중국 틱톡 도우인에 올라온 충격적인 영상 하나가 논쟁의 마침표를 찍었는데, 고속도로에서 반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 미친 듯이 역주행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은 반응하지 못할 찰나의 순간 테슬라가 스스로 핸들을 꺾어서 충돌을 피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때 FSD를 켜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기본 탑재된 오토파일럿 안전 기능만으로 라이더 하나 없이 오직 카메라의 눈과 AI 판단만으로 생명을 구한 것이죠. 비싸고 복잡한 장비 없이도 인간의 눈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위험을 감지하는 것, 이것이 테슬라가 추구해온 빌전 온리 전략의 승리입니다. 루미나의 몰락과 테슬라의 사고 회피 영상, 이 두 가지 사건은 자율주행 기술의 표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라이다 진영은 설 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유럽 시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테슬라가 준비한 하드웨어 혁신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텐데, 소프트웨어 규제만 풀린 게 아닙니다. 테슬라는 유럽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MV80이라는 코드명을 가진 새로운 모델 Y 롱레인지 버전을 투입합니다. 중국 기가 상하이에서 만들어져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이 모델, 스펙을 뜯어보면 경쟁사들이 절망을 할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배터리인데, 기존의 4416개였던 배터리 셀을 4600개로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배터리팩 설계에 혁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이로 인해서 배터리 용량이 88kWh로 대폭 늘어났고, 그 결과 주행 가는 거리가 유럽 기준에서 무려 681km에 달합니다. 전기차를 살 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주행거리 불안입니다. 가다가 멈추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은 테슬라의 기술력으로 완전히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681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도 남는 거리이고, 유럽의 국경을 몇 개나 넘나들 수 있는 거리입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자동차 강자들, 벤츠나 BMW, 아우디가 전기차를 내놓고 있지만 가성비와 주행거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프트웨어 통합 능력 면에서는 테슬라 모델 Y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FSD 규제 해제라는 호재와 압도적인 하드웨어 성능이 만나는 순간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 점유율은 또 한 번 퀀텀 점프를 하게 될 것이죠. 잠시 시야를 넓혀서 일론 머스크의 유니버스의 또 다른 축인 스페이스 X 소식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주라면은 일론 머스크의 다른 회사들도 유심히 봐야 되는데, 억만장자 투자자이며 테슬라의 오랜 강세론자인 론 바론이 아주 흥미로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스페이스 X가 내년 여름쯤 IPO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기업 가치입니다. 무려 1.5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2천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을 받은 것인데, 테슬라와 스페이스 X는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기술적인 혈맹 관계입니다. 스페이스 X에서 개발된 초고강도 합금 기술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외부 골격에 쓰이고, 테슬라의 배터리와 모터 제어 기술은 스페이스 X의 장비 운영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엔지니어들이 교류하면서 기술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의 성공은 곧 일론 머스크라는 리더가 가진 비전이 허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화성에 가겠다는 허무맹랑해 보이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사람이 이끄는 전기차 회사, 그리고 2천조 원이라는 가치는 테슬라가 가진 잠재력의 또 다른 보증수표나 다름이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가진 미친 실행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스페이스 X를 통해 테슬라로 다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테슬라의 숨겨진 본체, 어쩌면 미래의 자동차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에너지 사업인데, 진짜 고수들은 테슬라의 재무제표 귀퉁이에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항목, 바로 테슬라 에너지를 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또 하나의 역사가 쓰이고 있는데, 테슬라 캘리포니아에 무려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메가팩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단지를 구축합니다. 이게 단순히 배터리를 많이 팔았네 수준이 아니라, 이 단지 하나가 공급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가 연간 46만 7천 가구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중소도시 하나가 통째로 돌릴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인데, 제가 왜 이 뉴스를 오늘 영상의 마지막 핵심 포인트로 꼽았는지 아십니까? 자동차는 한번 팔면 끝입니다. 물론 FSD 구독료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판매는 일회성 수익이죠. 하지만 에너지는 다릅니다. 이건 인프라입니다. 한번 설치해두면 수십 년간 전력 장치를 저장하고 공급하면서 끊임없이 현금을 창출합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 상황을 보십시오. AI 열풍으로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 난리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들이 먹어치우는 전기가 상상 초월하는데,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로는 감당이 안 되고,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에 따라서 전력 생산이 들쑥날쑥하죠. 이 불안정한 전력을 대량으로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쏴주는 거대한 전기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테슬라의 메가팩입니다. 경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 정도의 규모와 안정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어 능력까지 갖춘 ESS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회사는 전 지구상에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차는 경기가 안 좋으면 조금 덜 팔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무조건 써야 하죠. 생존의 문제니까요. 지금 테슬라 주가는 이 에너지 사업의 가치가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가 이 숫자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순간,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완전히 재평가가 될 것이죠. 캘리포니아의 프로젝트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가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슬라의 에너지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왜 갑자기 전 세계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미친 듯이 에너지에 집착하는 걸까요? 단순히 돈이 돼서일까요? 아닙니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고 극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3년 전 테슬라 마스터 플랜 3가 발표됐을 때 기억하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가 또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지구 전체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겠다니 망상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말이 된 현재, 그 망상이 현실이 되다 못해 공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반도체 전쟁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된 건 에너지 전쟁이죠. 아무리 비싼 AI 칩을 사도 전기를 꽂을 콘센트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사태가 텍사스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사태를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스페이스 X의 스타쉽을 발사해서 목숨을 걸까요? 단순히 화성을 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충격적인 해답을 내놨죠. 지구의 전력망으로는 AI를 감당할 수 없다. 답은 우주 데이터 센터다. 지구에는 밤이 있고 구름이 끼지만 우주에는 24시간 365일 쏟아지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주 서버를 돌리고 데이터만 지상으로 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AI와 에너지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렇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기 전까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는 어디에서 전기를 구해야 합니까? 결국 당장은 지구에 있는 전력망을 쥐어짜야 되죠.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제가 확인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시죠. 골드만삭스는 AI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160% 폭증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글 검색 한 번 할 때보다 챗 GPT한테 질문 한 번 할 때 전기가 무려 10배나 더 듭니다. 전기를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퍼붓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보고서상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현실은 더 끔찍한데요. 지금 보신 자료는 25년 12월에 발행된 미국 전력 신뢰성 평가서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개발이 있는 지역에서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인을 지목을 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다 빨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프를 보시면은 다른 지역은 잠잠한데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인 PJM 지역이 수요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전선이 녹아내릴 지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뭘로 막느냐? 표를 보시면은 풍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늘고 있는 것은 배터리죠.
테슬라 메가팩 같은 ESS뿐입니다. 근데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미국 전력당국 NERC가 최근 최고 등급인 레벨 3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1만 5천 메가와트, 원전 15개 분량의 전기가 증발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정확하게 테슬라 배터리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는데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테슬라의 메가팩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이 메가팩을 자체 생산하면서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테슬라조차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테슬라 메가팩 내부 구조도인데 중앙에 PCS 전력 변환 시스템이 보이시죠? 테슬라는 이 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하의 테슬라라도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죠. 바로 이 PCS의 심장에 박혀야 되는 핵심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 작은 부품이 없으면 전력 제어가 불가능해서 거대한 메가팩도 전원을 켤 수 없는 깡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 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칩의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테슬라 메가팩 공장을 24시간 돌리고 싶어도 이 기업의 칩을 안 주면은 공장을 세워야 되죠. 일론 머스크조차도 물량을 더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3년 전 엔비디아가 GPU 칩 하나로 세상을 먹었듯이 앞으로 3년은 이 전력 제어 칩을 만드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지금 수주 잔고는 3년치가 꽉 찼는데 없어서 못 파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는 아직 사람들이 전력주라고 하면은 변압기나 전선만 보지 정작 이 핵심 소재 기업은 모릅니다. 테슬라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기업은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건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할 때가 아니라 확신만 있다면은 전력주 대장 하나만 잡아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은 아직 시가총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이다라고 종목명을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 아직 테슬라에 비하면 시가총액이 한없이 가볍습니다. 한꺼번에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이고 자칫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에너지 전쟁의 뉴스 하나, 정부의 전력망 정책 발표 하나의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죠.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정말 간절하게 인생을 바꿀 기회를 찾으신 분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와 미국 정부의 경고가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올라타셔야 되시는데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고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도 더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똑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테슬라로 묵직하고 안정적인 AI 자율주행 성장을 챙기시면서 전력량이 심각해질 때마다 그리고 테슬라 메가팩 수주가 터질 때마다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양방향 수익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 나만의 AI와 에너지 슈퍼사이클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시는 거죠. 에너지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급 부족 사태가 터지면은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사죠.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